네, 오늘 첫 번째 시그널픽은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혁신안 잘 안 돼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원래 어제 의총을 하려다가 지금 폭우 때문에 피해가 많아서 좀 미뤄진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언제 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뭐 예. 적극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하려는 움직임도 없어서 이게 이제 혁신안을 이제 고사시키는 그런 경로로 가고 있구나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네. 그런데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 예. 저희가 혁신안을 발표한 게 10일이거든요. 10일 이후에 현재까지 이 논쟁이 당의 위기의 본질에 굉장히 접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당대회 후보들 간에 이게 혁신이냐 아니면 뭐 수구, 구구냐 이렇게 지금 논쟁이 불이 붙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건 사실 당의 위기의 본질에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혁신위가 뭐 무시를 당한다거나 고사되고 있다거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혁신위의 원래의 역할이 훨씬 더 확대된 거죠. 불이 오히려 더 크게 붙은 네, 거죠. 불은 크게 붙이신 것 같고 그래서 뭐 혁신안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적인 관심은 많이 높아진 상황인데 일단 화답을 해야 되는 분들 중에서 줄여서 붙이자면 나윤, 장송 네 분 중에서 딱히 뭔가 반응을 보인 분은 없는 것 같고 그 중에 그나마 반응을 좀 찾자면은 나경원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시고 그냥 당 재건에만 힘쓰겠다 하신 정도? 나머지 뭐 장동혁 의원 이런 분은 오히려 당을 어떤 극우 프레임으로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을 내부 총질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좀 총구를 좀 다른 방향으로 돌리셨거든요. 이 얘기는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저는 나 의원님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셨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고요. 네. 반응을 예. 보이기 위해서는 혁신안의 내용은 일하는 우리가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된다. 국민들한테 저당은 계엄당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드리고 새로워지겠다. 예. 단 계엄까지 이르기까지 그것을 막지 못한 잘못이 저희한테 있으니 그렇게 되기까지 당의 체질이라든가 구조에 문제 있는 걸 분명하게 새롭게 하겠습니다라는 걸 국민들께 믿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1단계가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는 거. 그건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사죄하자. 그게 이제 일환이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으신 거죠. 나윤 장송이. 그리고 나 의원님께서도 전당대회 불출마하고 이거하고 저는 직접 연관이 없다고 보는 게 잘못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지금 계속 구치소나 뭐 관저 들락날락 하시면서 사실 계엄당의 이미지를 만드신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과할 필요도 없다. 우리 당의 과거에 대해서 더 이상 무슨 사과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장 의원님 같은 경우 이게 무슨 내부 총질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제 생각에 우리 당이 사과할 필요도 없다. 뭐 그 당당하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우리 네. 당당하다는 얘기잖아요. 사과를 뭐 언제까지 할 거냐 뭐 이런 취지죠. 그러니까 이 탄핵의 바다 속에 당을 아주 바다 깊은 곳에 계속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부 총질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냥 내부에다가 그냥 수류탄을 까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을 아주 심해 깊은 탄핵 바다 속에다가 계속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하고는 저는 이별해야 된다고 봐요. 예. 지금 그 또 하나의 논란이 된 게 전한길 한국사 강사의 입당인데요. 입당은 한 지도 좀 몇 달이 된 것 같고 그 이후에 뭐 10만 당원 양병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어제는 우파의 개딸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뭐 출당시키거나 이런 조치 자체가 민주정당에서는 좀 비민주적인 조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찌 보면은 이제 이분이 밖에서 했던 말이 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당한 절차로 입당한 사람을 그냥 뭐 출당시킨다? 이거는 사실 절차상으로는 좀 비민주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예를 들면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입당이 안 됐어요. 예. 그죠? 근데 아마 우리 전한길 강사님은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본명이 따로 계셨기 때문에 입당하는 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었을 거고 그 자체는 저는 뭐 막을 수 없었다고 봐요. 네. 그런데 당원이 되신 후에 지난 토론회들에 가셔서 하신 말씀이 윤 대통령을 끌어안아야 되고 윤 대통령을 그러니까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당원이 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을 끌어안는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뭐 하겠다 뭐 이런 네.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당이 지금 민주적인 정당으로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일치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뚜렷한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전한길 강사께서 밖에서 예. 우리 당과 연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10만을 양성하시든 뭐 큰 관심은 없어요. 근데 이미 우리 당원이라고 공표가 났고 네. 그 모든 하시는 말씀이 당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분명한 입장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그 당 지도부가 지금 굉장히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오락가락하는 게, 리셋 코리아 갔다가 비난받으니까, 몰라서 갔다. 그리고 전한길 강사 입당했다고 하니까, 뭐 괜찮다 그랬다가 비난받으니까, 뭐 조치하겠다. 조사를 해보겠다. 그리고 지금 혁신에 대해서도 열심히 의지 있다 그랬다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본인들 눈높이하고 안 맞으니까, 눈높이보다 더 높으니까 혁신의 내용이. 네. 그러니까 이제 지연시키고 뭉개고 의총 논의도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뭐냐면 본인들이 얘기하시는 극우가 아니라 이런 분들이 극우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바로 이런 모습들이 극우 기회주의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극우라 그러면 국민들이 누굴 떠올립니까? 네. 그 음모론에 빠져서 계엄을 스스로 시행한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선봉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극우 선봉하고 분명히 선을 긋지 않는 정당을 극우 정당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당이 국민들로부터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다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그거를 정확하게 끊어내야 돼요. 선명하게.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사죄 분명히 하고 새로 혁신하자.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새롭게 가자. 이게 혁신이잖아요. 네. 그걸 안 하고 있는 게 극우 기회주의예요. 저는 극우만큼 극우 기회주의도 더 나쁘다고 봅니다. 극우 기회주의. 어제 전한길 강사 여기 나오셨었는데요. 제가 그 질문 드렸었거든요. 조은희 비대위원도 황교안 전 대표가 하고 있는 정당 활동이 밖에 있는데 거기 가서 하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굳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하려고 하느냐 이런 건데 그 질문을 들었더니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이후에 국민의힘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가서 호랑이든 뭐 개든 때려잡고 이 당을 다시 좀 살리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들어왔다 이런 설명을 좀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개인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예. 근데 당의 지도부와 당에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은, 당을 이끄는 분들은 당을 살리기 위해서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옹호하고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계속 옹호하는 분의 입장이 당의 입장으로 비춰지는 것이 우리 당의 생존에 도움이 되느냐는 지도부의 선명한 판단이 필요한 지금 시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런 전례 없었던 당의 위기 속에 예. 이건 정말 백척간두에다가 풍전등화예요. 이런 상황에서 뭐 별일 없으면 그냥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지도부는 저는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제는 이제 그 전한길 강사의 어떤 목소리를 계속 어떤 당의 목소리화로 시키는 그런 중진들, 뭐 토론에 초청을 했다거나 이런 관련 있는 중진들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다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뭐 윤리위에 소집을 해서 뭐 징계 논의라던가 이런 게 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요구를 하신다고 지금 받아들여질 당 상황인가? 이게 또 저는 궁금한데.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평가의 대상인 거죠. 네. 그리고 저는 당원들에게도 우리 현재의 지도부가 평가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 지도부는 지금 조금만 좀 버티면 전당대회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텐데 네. 이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미 붙었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기간,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도 네. 계속 이 혁신이냐, 구구냐, 혁신이냐, 극우 기회주의냐 이 구도의 불은 계속 타오를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네. 이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대단히 본질적인 논쟁이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굉장히 국민들 보실 때는 쟤들은 저렇게 망해놓고 아직도 새로워지질 않고 저 상태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국민들께는 죄송하죠. 왜냐하면 그 많은 시간을 지금 저희가 낭비했습니다. 대선 이후에. 대선 이후 거의 2달 되는 시간. 네. 그렇지만 이런 논쟁 없이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 네. 이 극우와 극우 기회주의를 청산하지 않고는 당이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께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제가 좀 간청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희가 윤희숙 위원장 얘기를 듣는 와중에 저희 이제 제작진이 보시는 분들이랑 같이 좀 그럼 입장을 들어볼까 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전한길 씨가 본인이 어떤 10만 당원을 함께 데리고 가입을 했다라고 하니까
전한길 씨가 정말 전당대회 변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투표를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조금 있다가 결과를 한번 저희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릴까 하는데요. 윤상현 의원이 계속 뭐 이런 제안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전한길 강사를 둘러싸고도 여러 가지 입장차가 엇갈리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와 윤희숙 혁신위원장 그리고 전한길, 윤상현 의원 넷이서 토론회를 그럼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혹시 받아들이실 용의가 있나요? 전한길 한번 강사께서 논쟁을 해보자인 것 같아요. 예. 전한길 강사께서 이미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계엄 옹호와 부정선거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 토론회에서. 네. 그것에 대해서 장을 깔아드린 것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이 지금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데 또 장을 깔자는 얘기잖아요. 네. 저는 그 윤상현 의원님께서 그냥 사과하시고 좀 물러나시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